정부가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치가 55.5%죠. 27년에 네. 55점. 27년까지 55.5%고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14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고시 목표치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고시하고 네. 있고 고시 내용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 국가 안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법정 계획이죠. 행정예고 고시를 수정하려고 하더라도 행정예고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 거쳤습니까? 임의로 수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 절차 거쳤습니까?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의로 저희 수정한 계획을 수정한 말씀을 거죠. 드리는 거고요. 예, 국가 안보에 계획을,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게 하려고 했다면 뭐 네. 중간 평가 같은 거라도 했나요? 중간 평가를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중간 평가 것으로 했으면 자료 기억하고요. 주시고요. 예. 이거 어차피 선언식 목표니까 그냥 예. 뭐 좀 늦추지 뭐 실현 불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좀 접근한 것은 아닌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저는 농식품부가 식량 자급률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예. 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식량 자급률 유지하려면은 농지 유지가 필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식품부 계속 농지 줄이고 있어요. 그 농식품부가 말했던 150만 헥타 이미 작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농경연이나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7년 되면 144만 헥타까지 줄겠다 이렇게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너진 지금 거. 예. 전망 지금 지금 작년에 추세대로 친다면 149만 헥타로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50만 헥타가 무너졌어요. 지금 영농 태안강도 농업진흥지구를 포함해서 농지화하겠다. 그다음에 농지도 지금 계속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규제 완화하면서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벼 재배 면적 감축하면서 작년까지 3만 8천 헥타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도 평균 달수 10년상 5%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도종률도 72% 줄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 작년에 60%까지 도종률이 떨어졌어요. 기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이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계속 농지를 축소하고 있는 조건에서 식량 자급률 55%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 좀 진짜 이것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절차나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냐. 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니까 정부 기간에 맞추겠다는 거냐. 이건 정부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고무줄처럼 바뀌어도 되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농식품과 정말 이것을 달성 목표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를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예, 의원님 그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마련한 그 식량 자금 목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27년에 55조 작년 23년도 보니까 50%가 그러니까 안 이것을 됐더라고요. 이렇게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요, 의원님. 목표하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예.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달성 목표로 생각하시면 예. 달성 계획을 세워야죠. 맞습니다. 농지 유지 총량제라든지 예. 단계적으로 이걸 목표 설정해서 농지를 더 이상 규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농지는 지금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의원님 이번에도 작물을 이제 생산하는 저희가 농지에 공간이잖아요.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식량안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식량안보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금, 식량안보법을 제정한다고 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장관님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서 식량 자급률, 이게 식량 안보에 중요한 것이니만큼 정말 제대로 목표 세워서 이 달성을 네.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저 앞에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농식부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그 전부터 양곡 정책에서는 일관성을 계속 흐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된 농민들의 정책을 신뢰가 하고 떨어집니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작년 10월에 쌀이 과잉 생산다고 하면서 16만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측해서 10월 25일 날 10만 톤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개월 만에 원료국 부족하다고 3달 만에 10만 톤 경유를 보류했습니다. 지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만 5천 톤 방출할 때 농민들이 왜 수학계에 방출하냐, 쌀값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장관님이 쌀값 절대 안 떨어진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쌀값은 안 떨어져. 그런데 그때 쌀값을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장 가격 영향이 미미하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연도에 새쌀로 받으니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런데 반납식이 왜 1년 늦췄습니까? 네? 반납식 1년 연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아직 반납 안 그러니까 했습니다. 반납 1년 시기를- 연장했습니다. 반납 시기를 정했죠, 그때는. 근데 지금 1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벼 쌀이 재배- 부족하니까요. 좀만 더 들어보세요. 벼 재배 면적, 벼 면적 감축하면서 콩 심어라. 재배 면적 다른 전략 작물로 심어라 계속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콩이 지금 과잉 생산하면서 다시 벼로 해결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책이 뭡니까? 이간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농민들은 어떤 정책에 믿고 따라야 합니까? 아니 의원님, 이런 것은 농식품보다 투개도 잘못 안 가고 정책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추계도 정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서 농민들의 신뢰 그리고 정책이 성공을 위해서 농식품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보면 농식품과 너무 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제일 잘하시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전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급 대책하면서 13만 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 톤을 정부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16만 톤 아니고 13만 톤입니다. 그래서 10만 톤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1월 달에 정확한 수급 통계가 나오면 그때 10만 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이전에 수급 대책 하기 전에 쌀이 시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톤을 방출을 하는데 10만 톤 방출을 대여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을 고려해서 대여 방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급 상황상 올해 1월 달이 되니까 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여곡을 내년까지로 연장을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네, 그러니까 장관님, 어떤 대목이 장관님, 자, 정부가 마무리해 주시기 잘못했다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관된 네.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